자, 이번 시간은 기토일간 이민년 운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기토일간 분들 보면 첫마디가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세요. 지난 몇 년간 내가 아무래도 너무 나사가 하나 빠졌었던 것 같다 라든지, 이제 재관운이 오니까 이제 좀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같은 기토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다르고, 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다 지금 뭐 계시는 위치에 따라서 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기토일간 분들이라면 정말 회사 다니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천간에 식상이 오게 되면 일단은 다른 게 아니라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개혁이 일어나서 뭔가 새롭게 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조직 내에서. 근데 원래 직장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직장에서는 상사든 원래 윗사람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가르쳐야 아랫사람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재관의 형태라고요.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잘 이행만 하면 되는 그런 명령 체계에서 식상운이 왔다는 것은 이건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뭔가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해요. 창조. 아니 무슨 원래 창조라는 것은 무슨 예술가가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창업하시려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열받는다는 거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만들 바에야 내가 창업을 하고 말지, 이런 생각에 나오신다고. 이런 생각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식상생재예요. 그런 게 식상생재다. 아무튼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명들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것이고, 대신에 좋은 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뭔가 한번 바꿔보기도 뭐 하나 짜보기도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뭐 자율에 따라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을 시기를 보내오셨다는 것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무래도 경자 신축에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고, 그리고 뭐 경쟁업체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고, 정말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실력 있는 인물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시작하려고 나왔던, 어설프게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런 고인물들 사이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까먹는 운이야. 돈 까먹는 운. 그러니까 앞으로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운이었죠. 투자. 그게 꼭 뭐 물건을 사고 뭐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다기보다 시간과 돈과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였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지난 해자축은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도 기토표류기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토표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 경자 신축은 이렇게 절지묘지가 된다는 건, 게다가 겨울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요런 때는 그러니까 더 나오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직장인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뻔히 불합리한 거 알지만 그냥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참 막막한 3년이었죠. 정말. 그리고 사주를 볼 때 일간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기토한테 또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병화잖아요. 이 기토한테는 병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병화 또한 해자축이 오면은 거의 뭐 같이 휴식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기토일간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병화도 할 일이 없어. 무토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간목은 세운 거죠. 새로운 간목을 세우긴 좋은 시기였다.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기는 좋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새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는, 해자축이 간목을 세워보기는 좋은 시기였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세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이제 어젠가 보니까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만원경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주로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기토 일간의 이민년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토가 임수를 본다는 것, 그리고 기토가 임목을 본다는 것, 그리고 기토에게 이민년이란 어떤 운이 될 것인가, 그리고 타로도 한번 간단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주별 운세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허블만원경이라고 아시나요? 이 허블만원경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아무리 큰 발음이 안 되네요. 망원경. 지구에서 아무리 큰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관찰한다고 해도 대기 때문에 사진이 잘 찍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린 거죠. 뭘 하려고? 이제 우주를 관찰하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우주를 향해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수많은 다른 은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건 이 망원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구의 궤도 밖으로 굉장히 더 멀리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는 지구 근처로 보낸 거라서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돈 먹는 하마가 되는 바람에 여러 번 취소가 됐었고,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실패하면은 영영 못 오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들어간 돈은 훨씬 더 많고, 자, 이쯤 되면은 기토일관 분들 슬슬 걱정이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걱정이 되시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임수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으로 날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기토를 날려보낸다. 기토가 임수로 향한다는 게, 기토가 임수를 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기토의 성향 자체가 현실성이 있고, 뭐 실익을 따진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기토가 있잖아요. 달라져요. 그런 성향들이 달라지죠. 이게 정제는 정제인데 십성으로 보자면 정제잖아요. 정제라고 하기에는 이 스케일이 본래 기토가 갖고 있던 그런 현실적인 면들이 퇴색이 되죠. 원래 기토는 자기의 위치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위치. 자신의 위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분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라고도 하고 뭐 실용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가 이렇게 높이를 뜻한다면 기토는 이 평야화잖아요.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명분보다는 이런 실용적인 것을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요단강이 될 수 있다. 요단강. 한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아까 제임스 웹 만원경처럼 이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 이거예요. 궤도를. 본래 처음에 목적했던 궤도 있죠. 궤도에 진입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여기서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주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우주의 미아가 될 수 있다. 임수라는 게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개수는 안 그래. 개수는 기토한테 그런 성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임수는 그렇다고요. 기토가 임수를 보면 정말 이건 헛된 욕망. 내 위치가 어딘지 잊어버리게 돼요.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기토 임수만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토 임수만. 지지에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괜찮아. 막아줄 수 있는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괜찮고, 일단 기토 임수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민년은 지지에 이제 임목을 갖고 왔잖아요. 임목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임수의 방향이 그냥 우주를 떠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딘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임목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 목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토가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있다.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상태에서 임수를 봤다. 그러면 이걸 막아주는 글자가 꼭 필요한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성이 필요하겠죠. 인성. 그럼 병정화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단식 판단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단식 판단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식적인 것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임목을 만났다는 것은 또 임수가 임목을 향한다는 것을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기토가 처음에 임수를 보면 그런 위험이 있지만 임목이라는 건 기토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부담감, 답답함. 왜 무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벨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린벨트. 무토가 임목을 보면 그린벨트화 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들었는데, 이 기토가 임목을 보면 정관이긴 한데 기토한테는 벅찬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주 미화가 되는 것보단 낫잖아. 나한테 할 일과 소임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일이 주어지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됐었던 직장인들은 이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인정받기 시작할 거다. 내가 만들어놨던 걸로 인해서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자영업이나 프리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맨땅에 헤딩했던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일이 주어지고 궤도로 진입을 해서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그냥 이게 빙빙 이제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궤도에 맞춰서. 근데 이제 경신금이 있으면 이제 관을 극하니까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하겠죠.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고, 이제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간에 만들었던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그게 루틴이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루틴이 됐다. 그래서 기토가 이민을 만났다는 의미는 능동적 의무이행이라고 썼는데 말이 좀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엔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이 정제면은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자고 본인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사는 게 어때? 라고. 신랑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은 뭐다?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정제를 모시고 와서 조금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살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정인이잖아요. 집 살 때 도움을 좀 주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나서서 그 전에 했던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면 되죠. 그게 룰이 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게. 그리고 뭐 직장에서 지난 3년간 그냥 진짜 쎄 빠지게 뭔가 회사만 살려줬어. 근데 이때 경험을 하신 거야.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나와서 내 거 차릴 수도 있겠죠. 더 안정적으로 해봤으니까,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토가 이민을 만났다는 의미는 이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이제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기토한테는 뭐 일이 주어진 거다, 소임이 주어진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던 걸 공적인 걸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화이트 기토 타김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뭐 임수가 기토로 인해서 탁해진다라고, 이제 월지가 진사오미일 때 이 수기운이 약한 사주인 경우, 수기운이 매우 약한 사주인 경우는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은 명들은 만약에 목이나 금이 있으면 이건 기토 타김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들려고 하다가도 이 수가 목으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금이 이 임수를 생해서 흘러가 버리고, 이게 이 임수가 이렇게 탁해질 틈이 없거든요. 기토가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라서. 대신에 이 통로가 없으면 정말 임수가 탁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임수하고 같이 헤매는 거예요. 헤매게 된다. 임수도 헤매고 기토도 헤매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지로 목이 오니까 이거는 기토 타김을 논하기 어렵다. 내년 같은 경우는 기토 타김을 딱히 논하기가 어려운 해다. 그리고 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우주 미화가 될 수 있다.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을 좀 못 차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경금이 있으면 인성으로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토 겁재가 임수를 좀 대신 막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공감이 되시나요? 뭘로 막아주고
이럴 때는 뭐 무토가 있어가지고 목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좀 잘 와닿지 않죠. 이게 상담이나 임상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이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목이 어떻게 이게 그런 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토가 어떻게 임수를 탁하게 하면 그게 뭐지? 그런 것들이 되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너무 그 한 가지 경우에 그냥 또 국한돼서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할까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또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면은 또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서 좀 공감 가게 하려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것만 생각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토가 있는데 임수가 왔어. 얘가 남자라고 쳐봐요. 그럼 정제가 오면 여자가 온 거잖아요. 그 기토 타김이라는 게 임수 얘가 되게 깔끔한 여자였다고 쳐봐요. 깔끔한 여자였어. 근데 이 기토가 목도 없고 수도 약하고 그럼 얘가 얘를 물들이는 거예요. 기토가 임수를 물들인다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약간 물들인다고 했다. 약간 이게 19금이라 말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돈벌이도 되거든요. 재성이.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재성이라는 그러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 이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거 섞이는 거예요. 잘 하던 사람이 뭐 다른 거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굉장히 또 큰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화일관 설명드릴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천간은 극하는 게 먼저 움직이거든요. 천간은 극하는 글자가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를 보면은 내가 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욕이죠, 과욕. 과욕을 좀 부리게 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다행스러운 건 지지로 임목을 같이 달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토한테는 소임이 주어지는 것과 같으니까 조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의 중심이 재관이 됐다는 건 이제 주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나만 생각하고 살았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건 아니지. 근데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올해까지만 해볼게, 올해까지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속들을 한 기간들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재성이 천간에 올라왔다는 거는 뭐 집에 원래 살림만 하던 와이프가 같이 맞벌이 하려고 나왔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일주별로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일주별 들어가기 전